다른 걸로 할까요? 연필밖에 있었어요. 아니 찾았어요. 선생님 찾았어요. 와서 딱 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귀납법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귀납법이 뭐냐면 연역법이 있고 연역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어떤 대전제가 있고, 전제라고 하는 건 그냥 수학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AN이 3n 플러스 1인데 A4가 얼마냐 라고 말하고 식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역법이고, 어떤 대전제가 있고 법칙이나 어떤 원칙이 있고 그걸 몇 개의 사례에 적용시키는 걸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하고, 귀납법은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1, 3, 5, 7, 9,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얘는 홀수만 지금 나열되고 있네. 그러면 일반항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추측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내용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밑에 그 페이지에 107쪽에 맨 밑에 보시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증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듯이 자동적으로 이 다음 도미노 쓰러뜨리듯이 계속 자동 진행을 시킬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 이따가 자세히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이것도 역시 오늘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한쪽이 끝이에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적용되는구나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는 걸 먼저 보시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아까 말했지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반항을 추측하는 걸 그냥 귀납법이라고 하고, 이 수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할 때 제가 이제 귀납적 정의를 좀 했죠. 거기서 또 색깔 좀 진하게 돼 있죠. 황토색으로 돼 있고, 그거는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점화식만 가지고, 이걸 이제 점화식이라고 그랬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그 문제에서 친절하게 등차 수열이라고 줄 수도 있지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주지 않더라도 이 점화식 아니면 귀납적 정의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첫째 항 그리고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고, 조금 특이하게 주는 경우가 이제 항 3개짜리를 주고 그 다음에 첫째 항, 둘째 항까지 줘야 이제 주는 경우 있죠. 우리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얘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옆에다 써주면 되겠죠? 밑에 있네요, 그죠? 밑에 있어요. 등차 수열 귀납적 정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 점화식이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얼마를 더했습니다 라고 줄 수도 있지만,
이러면 이제 한 개만 주면 돼. 왜 A1을 넣으면 A2가 나오고 A2를 넣으면 A3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이제 마치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진행하듯이 가는 건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연달아 2개 줬으면 하나만 주면 되고 항을 3개를 줬으면 내가 하나 줘서는 안 돼요. 하나를 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 하나 가르쳐주면 이거 2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이 3개가 나오면 2개를 줘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4개를 주면 3개를 줘야 4번째 걸 알죠. 5개를 주면 총 4개를 줘야 5번째를 구하고 그 다음 또 연달아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 2개를 줘야 다음 거 3번째 거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외워야 될 점화식은 거기 나와 있는 색깔로 된 그 2가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한 2개짜리와 3개짜리를 모두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근데 뭐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등차 수열할 때도 얘기했었고 등비 수열할 때도 얘기했었죠. 이건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A1이 A, 그 다음에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R을 곱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공비라고 부른다. 라고 한다 그랬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 얘가 하는 역할은 등차 중항이라고 그랬고 등차 중항은 뭐랑 산술 평균 얘랑 동일하다 그랬죠. 일단 걸 요약해보면 얘는 등비 중항은 비율이 이렇게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얘는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우리는 등비 중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밑에 1등급 비법 거의 별표 치세요. 등차 등비는 거기 책에 별표가 돼 있지만 이건 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밑에 1등급 비법 돼 있는 건 매우 중요해요. 얘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원래는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20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한 번에 해결을 못하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귀납법만 수업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20몇 개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라 라고 따로따로 배웠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저는.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노가다로 대입해 라고 바꿨어. 일반항 구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건 노가다로 대입해라 라는 형태로 바꿨어. 단 뭐는 등차랑 등비는 노가다로 대입이 아니야. 등차랑 등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보면 특히 이거 보면 뭐라고? A에는 A1 플러스 T의 n-1 알아야 되고 얘는 등비 수열이네. 그러면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승 얘네들은 일반항을 가지고 귀납적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결과 알고 있다 라는 형태로 가라는 거고 나머지는 결과를 모르니까 실제로 노가다를 해라 라는 거예요. 옛날에 20몇 개를 다 이렇게 외웠다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세상이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방법은 생각해보자. 1등급 비법 간단히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뭐야? 합으로 뭔가 정의되면 더해라 라고 했어요. 합으로 정의가 돼 있지? 1번 얘를 옆에다가 써봐요. 우린 교육과정에서는 이름은 빠졌는데 그래도 시험에서 가끔 그 용어만 빼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얘를 우리는 객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열을 우리는 객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 객차가 얘는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고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고 일정하지 않고 변하면 객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일정하면 등차 수열, 일정하지 않으면 객차 수열. 뭐 일씩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말했지만 하나씩 더해나가. 덧셈이나 뺄셈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하나씩 더해나간다 그랬죠? F1, A2, F2, A3, F3 이렇게 하나씩 더해 나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A에는 AN 빼기 1, FN 빼기 1. 그래서 이 결과를 적어주세요. 결과를.
쭉 차례대로 더해 나아간다는 거고, 이 방법은 뭐 처음 나오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등차수를 일반항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그래서 일반항을 쓰자. 초항에다가 우리 일정할 때는 이게 다 D였어. D였는데 지금은 D가 아니지? 다 바뀌지? 그래서 시그마라는 우리 표현을 쓸 거야. K는 1부터 얼마까지? n-1까지. 1부터 n-1까지. 다 1부터 n-1, n-1이었지. 그지? n-1까지 fk를 더한다. 이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언제? 이렇게 합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즉 얘를 이름을 따로 개차수열이라고 부르지만 교과서에서 개차수열을 엄청 강조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주로 개차수열이 언제 나오는지를 적어볼게요. 언제 등장하는지를 먼저 옆에 예시를 한번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개차수열의 쓰임새를 볼게요. 그 밑에 먼저 2번 요거 개비수열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옆에 문제를 볼게요. 개비수열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곱하기로 정의되어 있거나 나누기로 정의되어 있으면 그냥 계속 쭉 곱해보라 그랬죠. 얘는 특별히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덧셈은 시그마라는 좋은 공식이 있지만 곱셈은 어떤 딱히 좋은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쭉 곱해본다 끝이야. 그냥 여기서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알겠죠?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뭐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곱셈으로 정의되면 쭉 곱해보는데 대부분은 거기다 쓰자. 대부분은 차례대로 소거돼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잖아. 대부분은 차례대로 소거된다. 대부분은 차례대로 소거된다. 대부분은 곱하면 대부분은 차례대로 소거된다. 444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4를 구하시오. 이거 봐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A4를 구하래죠. AN을 구하라가 아니라 A4를 구하시오야. 학교 시험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봤자 A17을 구하시오 정도에서 끝이야. A17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나열하면 되죠. 처음 보는 거 아니면 말 거꾸로 했네. 처음 보는 거면 그냥 나열하면 되고 처음 보는 게 아니다. 등차나 등비인데 하면 공식이 넣으면 되고 뭐 오늘 방금 배운 개차수열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에 그냥 쓰면 된다. 근데 나 이거 세 개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거면 놀라지 말고 노가다 해라. 알겠죠? 이번 단원의 50% 내용이 노가다예요. 노가다 해라가 내용이 50%예요. 나머지는 공식 쓰던지 뭐 증명 방법을 써라. 이 얘기예요. 444 1번부터 볼게요. A1은 10, AM 플러스 1은 AM 빼기 3.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왜? 뺑 다음 전항에다가 얼마를 한 게 다음 항이다. 그럼 바로 일반항 알 수 있겠지? A1은 처음 초항에다가 3의 n 빼기 1 13 3n 그지? A4는 13 빼기 12는 1 2번 A1은 2 AN은 그지? 얘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곱하기 4니까 등비가 4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4를 n-1승 이렇게 곱했다. 이렇게 되겠죠. A4는 2 곱하기 4의 3승.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저희 대풀면 안 돼. 숫자가 무슨 아까 말했지만 몇십만짜리 가는 거 아닌 이상에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13의 3승이다 그러면 13의 3승이라고 쓰든지 애매하게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이걸 계산을 못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밑을 2로 통일해서 2의 몇 승이라고는 써야 돼요. 알죠? 이렇게 쓰면 안 돼. 계산을 하던지 아니면 2의 몇 승이라고 쓰던지 둘 중에 뭐 하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놓는 표현은 안 된다고. 이게 7승 128. 알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애매한 건 안 돼. 그럼 다 감점을 시킬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A1은 1,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이게 바로 지금 옆에 썼던 이 개차 수열이잖아요. 뭔가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 이게 바로 FN이죠. FN. 그러면 얘는 1부터 쭉 대입하면 얘는 2 더하기 4 더하기 6을 계속 더해지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공식에 넣으면 돼요. AN은 A1에다가 얘는 2K, K가 1부터 얼마까지? A부터 뭐라 했어? N 빼기 1, N 빼기 1, N 빼기 1, N까지가 아니라 그 차이만큼만 더한다. 그래서 A는 A1 1에다가 우리 요 합공식 쓰면 되지. N 빼기 1에 N 약분시키면 N제곱 빼기 N 플러스 1. 네. 4번 A1은 3,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NAN. 전항에다가 뭘 곱하래요. 전항에다가 뭘 곱할 수 있는 그냥 곱하면 돼요. 쭉 그냥 쓰고 곱하면 돼요. 근데 일반항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얘는 지금 차례대로 소거되는 게 아니지. 차례대로 소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만 나잖아. 늘어만 가니까 굳이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반항은 되게 크겠지, 숫자가. 그죠? 중간에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n만 곱하라고 하니까 숫자가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반항을 구할 필요 없이 A4만 구하라고 그냥. 왜? 문제에서 어차피 A4만 구하래요. A4만 구하랬으니까 A4만 구할게요. A1 넣으면 1A1, A3은 2A2, A4는 3A3 하면 이렇게. 그러면 처음 하나, 마지막 하나, 그 다음 거기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네요. A4는 1, 2, 3이니까 6 곱하기 A1은 얼마래? 3이에요. 그래서 18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개차수열 소개하고 끝날 거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개차수열이 실제로 내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좀 몇 개 적어볼게요. 개차수열 활용. 개차수의 활용. 네, 책에는 없어요. 빈 곳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언제냐 하면 평면을 나눌 때, 평면 분할할 때 있습니다. 공간 분할은 너무 빡세서 그거까지는 안 할게요. 평면 분할. 두 번째는 이제 블럭 쌓기인데 먼저 평면 분할부터 볼게요. 평면 분할을 먼저 직선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직선이 최대로 분할할 때 얘기하자. 최소가 있는데 생각해볼게요. 먼저 최대로 분할할 때 직선이 직선 한 개 있으면 두 개로 분할이 되죠. 직선 한 개 딱 쪼개면 평면이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직선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한히 나아가는 직선이에요. 무한히 나아가는 직선. 그래서 두 개 A1은 그 다음에 직선이 두 개로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A2는 4개. 쓰면서 규칙성을 파악해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규칙성을 파악하는 규칙성을 파악해야지. 규칙성을 파악하는데 규칙성을 파악하는 걸 어떻게 결과 말고 과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A1은 2, A2는 4, 그럼 A3은 몇? 이러면 결과죠. 그렇잖아. A1은 몇, A2는 몇, A3는 몇? 그건 결과잖아. 결과로만 보면 내가 규칙성을 알기가 어려워요.
과정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정 쓰라는 말이 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어제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아니면 1시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로 쓰다 보면 규칙을 찾기가 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냥 A1은 2, A2는 4, 그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냥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얘는 다시 얘를 해볼게. 색깔을 써볼게. 이게 전 단계를 흰색으로 쓸게요. 전 단계는 흰색이야. 근데 이제 노란색이 추가되면서 현재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내가 노란색이 추가되면서 몇 개가 더 생겼어요? 노란색이 없을 때는 두 개였어. 노란색이 추가되면서 여기 두 개가 더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더 생겼죠. 과정을 보라고요. 과정을 보면 A1에다가 몇 개가 더 생겼다면 두 개가 더 생겼어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과정으로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내가 좀 더 잘 보인다. 그 다음에 역시 A3는 기존 거를 놓고, 그러면 A3는 기존 게 있겠지. 기존 게 4개야. 이렇게 있대. 기존 게 4개가 있는데 내가 새롭게 선을 하나 그을게요. 선을 하나 그으면서 몇 개가 더 생기는지 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원래 4개가 이렇게 있었지.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해서 몇 개가 더 생겨서 하나, 둘, 3개가 더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말했지만 이 규칙을 알아야 그래야 대체수의 활용이래요. 이 식을 알고 싶어서 지금 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냥 결과만 쓰면 저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뭐가 바뀌었냐, 전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냐, 이걸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차피 몇 년 후에 맨날 할 얘기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맨날 할 얘기잖아요. 나 너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맨날 싸우지. 맨날 할 얘기예요 저게.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몰라. 묻지를 마. 그렇지. 남자친구한테 절대로 묻지를 마. 뭐가 달라졌냐고. 그걸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종족이 달라요. 몰라요. 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해도 몰라. 뭘 했어? 눈에 뭘 했어? 아니면 뭘 했어?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래야 아니면 머리를 뭐 바꿨어. 파마를 했어.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라도 해라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뭐라고 반응하는, 남자랑 동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아니면 오늘이 무슨 100일인가? 200일인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질문 하지 마. 수학에서만 하라고. 뭐가 나가죠? 절대 그 질문 하지 마. 그걸 아는 사람 말처럼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먼저 알아차리겠지. 먼저 알아차리면 오늘 자기 뭐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100명 중에 아니라 10,000명 중에 한 명이고, 먼저 알아주는 사람은, 그나마 질문했을 때 답해주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질문하지 마. 힌트를 주든지. 이렇게 바뀌는 걸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적어도 이 노란색 바뀌는 요게 3개는 돼야 알 수 있다 했잖아. 적어도 3개는 돼야 내가 룰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2개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하나를 더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까지 했어요. 그지? 여유있게 합시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원래 있던 거 여기까지가 있었죠. 그지? 원래까지 있잖아. 새로운 놈이 추가돼서 몇 개가 추가되는지 봅시다. 몇 개가 추가되나 봅시다. 그러면 원래 이 흰색은 원래 있었던 놈이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추가가 되죠. A4는 A3에다가 몇 개가 추가된다고? 4개가 추가되죠. 그럼 규칙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쓰니까 규칙이 보이죠? 규칙이 보이지? 2, 3, 4야. 그 숫자는 누구한테 달렸어? 요것보다 하나 많네? 요것보다 하나 많네? 아니면 얘랑 똑같다고 해도 되고, 요놈보다 하나 많네? 그럼 내가 점화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m 플러스 1은
그 숫자가 하나 맞네. n 플러스 1이네. 이렇게 쓸 수 있다. 결과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저 문제의 결과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하는 방식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죠? 이 결과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알지?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야. 두 번째, 최소. 최소를 보면 이번에는 하나 또 똑같아. 그럼 하나 했더니 A1은 둘이야. 이렇게 줘. 네. 이거는 평면을 나누는데 최소로 나누고 싶대. 이건 최대로 나눈 거고 겹치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최대인데 최대, 최소. 근데 서로 다른 직선이야지. 서로 같은 직선이면 계속 똑같은 직선일 거 아니야. 최소는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됐지. 추가된 건 노란색으로 하자 그랬지. 네, 추가된 건 노란색으로. 네. 그러면 여기 있던 거에 A1에다가 여기 한 개가 추가돼. 네. 그럼 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있어. A3는 A2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됐어.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됐어. 얘는 쉽죠? 아, 계속 하나씩만 추가되지? 그냥 평행하니까 하나씩만 추가돼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구나. a(n 플러스 1은 등차 수열이네. 하나 이렇게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방식을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원 하나만 해볼게요. 원. 우리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원. 원도 처음에는 원이 하나 있어요. 평면 분할 그러면 두 개지. 왜? 여기 하나, 내부 하나, 외부 하나. 그지? 네. 다 안 적어도 돼. 이해만 하면 돼요. 나중에 천천히 적어요. 지금은 뭐 어차피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노란색으로 하자 그랬지? 새로 추가되는 건 이렇게 있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원래 내부 하나, 외부 하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노란색이 추가되면서 여기 교집합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겼어요. 바깥에는 원래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 A2는 A1에다가 두 개가 더 생겼어요. 네, 그 다음 우리 집합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세 개였죠. 네. 여기 원래 네 개가 있었지.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집합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몇 개가 추가되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바깥에는 원래 있던 거니까. 아, A3은 A2에다가 4개가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관심사는 얘는 2, 3, 4니까 하나씩 늘어났구나. 얘는 그냥 1, 1, 1이니까 그냥 1이구나. 얘는 2, 4니까 2, 4, 6, 8, 10일까? 아니면 2, 4, 8, 16일까만 궁금하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그래서 말했잖아. 적어도 3개는 해봐야 된다. 그치?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걸 그리겠죠. 네 번째 걸 네 번째 거. 그림을 잘못 그리면 여기가 좀 비좁아 보이죠? 다시 그릴게요. 그럼 노란색이 추가되기 전 걸 그릴게. 몇 개였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노란색이 침범하기 전까지. 일곱, 여덟. 그죠? 네. 노란색이 들어와서 생긴 거, 노란색이 뺏어간 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노란색이 들어와서 뺏어간 영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데려갔네. A4는 A3 플러스 규칙이 보이죠? 2, 4, 아,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A, N에다가 1일 때 2야, 2일 때 4야, 3일 때 6이야, N일 때 2N이겠구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해보는데 규칙이 있겠구나. 라는 거야.
번째가 이게 평면 분할, 두 번째가 이제 블럭 쌓기예요. 블럭 쌓기. 내신에 이런 걸 한 문제 정도는 낸다. 두 번째 블럭 쌓기. 처음에 이렇게 블럭 쌓는 문제들이 있어요. 봐요. 블럭 쌓기는 우리가 몇 번을 볼 거냐 하면 441번을 봅시다. 그 책에 넘기지 마요. 441번은 바로 왼쪽에 있죠? 이런 게 블럭 쌓기예요. 이게 지금 2D로 줄 수도 있고 3D로 줄 수도 있어요. 2D로 줄 수도 있고 3D로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렵게 내면 3D로 줄 거고 쉽게 내면 이렇게 2D로 줄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제 몇 개가 추가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놓인 성량계수 441번 예를 들면 네. 한 길이가 똑같은 성량계비로 다음 그림 같은 정사각형 만들기 놀이를 하였다. 한 번에 놓인 성량계비의 개수가 15개인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성량계비의 개수를 구하시오. 뭔 말이에요? 말부터 이해가 안 되죠. 한 번에 놓인 성량계비가 15개인데 성량계비 개수를 뭐 15개가 놓였는데 15개 아니야? 아? 뭔 말이에요 이게? 문제 해석부터 해봐요. 뭔 말이에요? 한 번에 놓인 성량계비의 개수가 15인 정사각형을 한 변이 놓인 거야. 한 번에 놓인 게 아니라 한 변에 놓인 거. 지금 한 변에 여기는 한 개야. 한 개. 한 개. 길이가 쉽게 얘기하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사각형이 되려면 몇 개가 놓이겠느냐 이 얘기죠. 지금은 얘는 A1은 4개야. 그지? 두 번째는 여기에 있고 말했지? 추가되는 거를 생각해보라 그랬어. 그지? 추가되는 거 A2는 A1에다가 몇 개 추가됐어? 지금 흰색 노란색 구별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추가됐어요. 8개 추가됐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요 밭전자에다가 추가할 거야. 이제 3 곱하기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추가를 할 거야. 네. A3는 연결 잘 봐요. A2에다가 몇 개 추가됐냐? 노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규칙 보여요? 네? 규칙 보여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써볼게. A1이 뭐라고요? 4라고. 얘는 A2는 뭐라고요? 12라고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과정을 쓰라 그랬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쓰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그래야 보인다니까? 그럼 얘는 뭐야? 4 더하기 8 더하기 12 보여요? 이제 규칙 보여? 네? 보여? 규칙? 네? 규칙 보여? 이렇게 풀어라. 그냥 전체에서 세지 말고 과정은 뭐야?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나? 전과 비교해서 얼마큼 변했나를 보는 게 편하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건 A4는 4, 8, 12, 16일 것 같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이게 A3이잖아? 이게 3개짜리가? 그럼 A15는 어떻게 해서? 얘는 뭐야? 4로 묶어보면 1, 2, 3, 4 아니야? 다 4, 9단 4단이니까? 그럼 15는 뭐겠어? 4, 1부터 여기 얼마까지? 15겠지?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를 쓰면 되겠지? 2분의 15, 16 2, 30 곱하기 16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문제 좀 몇 개 좀 풀어보고 귀납법이 내용이 반이니까 문제 별로 없어요. 뭐 문제 좀 제가 좀 풀어볼게요. 108쪽
귀납법 증명하는 건 이따 좀 쉬었다 하고 지금은 요 내용들만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과정을 써라. 전에 비해서 얼만큼 바뀌었는지 과정 써라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었어. 446 볼게요. 446을 보면 A1은 10, AN 플러스 1은 AN 빼기 6이야. 그지? 등 딱 봐도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초항 10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6, N 마이너스 1, 16 빼기 6N. 그지? AK 16 빼기 6K가 마이너스 26이다. 넘기면 42가 6K다. K는 7이다. 어렵지 않죠? 왜?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들은 447 무슨 수열이야 등치야? 447 무슨 수열? 이 무슨 수열이야? 너 얘기해봐. 모른다고 되지 뭘 어때? 지금 뭐에서 뭘 뺐잖아. AM 플러스 2에서 AM 플러스 1을 뺐어. 다다음 거에서 다음 거 뺀 게 등차. 아니 얘기하는가 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봐봐. 그럼 뭐 지금 뭐 맞추면 어떻게 뭐 선행이니까 부담 갖지 말라니까? 괜찮다니까? 선행인데 뭐 지금 당장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이게 등차냐는 것만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봐봐. AN이 오늘이야 오늘. 지금 왜 등차인지를 이해하라고.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갈 거 아니야. 이게 오늘이야. 내일이야. 내일에서 오늘 뺀 거랑 모레에서 내일 뺀 게 똑같대잖아. 내일에서 오늘 뺀 거랑 모레에서 내일 뺀 게 똑같대. 늘 차이가 똑같대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돼. 왜 등차인지 이해될까? 네. 그렇지. 이것보다 말짱 우선순위가 써하라고. 다음 거에서 전에 거, 다음 거에서 전에 거 뺀 게 일정하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A2가 8이야? 그럼 A1 플러스 D가 8이야? 그 다음에 A10은 24야? A10은 A1 플러스 9D가 24야? 연립하면 A1도 알 수 있고 D도 알 수 있죠? 빼면 16은 8D, D는 2, A1은 6. 알겠죠? 네. 그러면 A40도 구할 수 있겠지? A40은 40은 A1에다가 D에 39, 6에다가 2 곱하기 39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48번 48번을 보면 서연아,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 48번의 왼쪽 식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 48번의 왼쪽 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 48번의 왼쪽 식이요? 448번의 왼쪽 식을 보면 뭐는 뭐 16 이렇게 됐잖아. 네. 그 왼쪽 식이 뭐 어떻게 생겼어? 딱 보면 이 식을 보면 뭐처럼 생겼어 그냥?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그 답을 어떻게 알아? 답을 딱 보고 어떻게 알아? 그냥 과정별로 보자는 거지 그냥. 그지? 그러니까 왼쪽식을 보니까 말했잖아. 우리가 딱 명확하게 주어지는 등차 등비 빼놓고는 이렇게 모양을 감춰놓는다니까? 정직하게 안 준다고. 뭔가 틀어놓고
변태같이 이렇게 감춰놓고 변형을 시켜놓고 변신시켜놓고 준다고. 왜? 대놓고 등차 등비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지? 그래서 448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을 줬어. 이렇게 줬어.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4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네. 그래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모양을 감춰서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다음 항에서 전항 빼는 게 4니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5고 네. 초항은 마이너스 5인데 공차가 4야. 그럼 AN을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5 플러스 4에 n-1 4n 빼기 9야. 네. 얘가 50보다 커지는 걸 처음으로 커지는 놈을 구하래. 4n은 59야. 그러면 n은 4분의 59. 대충 얼마냐? 14점 얼마? 15면 60이거든. 그래서 n은 15 이상이 되겠구나. 15가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449. 449는 A1이 32래. AN분의 AN 플러스 1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게 등비수열이구나. 이런 게 떠올라야 돼.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공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AN은 32에 초항에다가 공비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A8을 32에다가 8이니까 2분의 1에 7승. 얘는 2의 5승이잖아. 곱하기 2분의 1의 7승이니까 4분의 1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450번도 그 점화식이 생긴 모양을 보면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451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A1이 1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로그 5의 AN 플러스 1은 로그 5의 AN 플러스 1이래. 얘를 만족시킨대. 그러면 로그니까 우리가 배웠던 로그 성질을 보면 얘는 로그 5의 AN 곱하기 5인 거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요 놈이구나. 그래서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알데인만 보면 등비수열이었는데 로그를 씌웠더니 마치 뭐처럼 보여요? 로그를 씌웠더니 얘는 여기에다가 1 더했네. 그죠? 등차수열이잖아요. 모양을 바꿔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바로 로그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 써보자. 바로 실버드에다가 답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 x가 1, 2, 3, 4 이렇게 갈 때 y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등차를 등비로 바꿔주는 이런 함수 y는 2x잖아.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지수 함수라고 불러. 지수 함수는 뭘 해준다고? 등차를 등비로 바꿔줘요. 지금 예시를 들었죠. 지금 근데 로그는 어떻게 돼? 안에 알맹이는 뭐였어? 등비인데 이 주황색은 뭐야? 등차잖아. 등비를 등차로 바꿔주는 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는 무슨 함수? 로그 함수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고3 때도 써먹을 수가 있다. 중간 2학년 때는 못 써먹어요. 왜? 수열은 기말고사 범위고
지수로 구하면서는 중간고사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각각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고3 때는 우리가 이게 다 통합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비가 5인 등비 수열량에서 여기서 보면 AN 플러스 1이 5 곱하기 AN. 예, 첫째 항이 1이래. 그래서 AN은 1 곱하기 5의 n 빼기 1승이에요. 예. 얘를 1부터 15까지 곱하래. A1, A2, A3, A15에 1 넣으면 5의 0승, 1 넣으면 5의 0승, 그 다음에 다 5의 1승, 5의 2승 해서 5의 14승이죠. 네, 1부터 14까지 하고 1부터 14까지 합이지. 0, 1, 2 해서 14까지 합이지. 우리 시그마씩 쓰면 되죠. 14, 15. 그래서 K는 105g. 453번.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2의 AN. 곱하기로 정의되어 있으면 제가 그냥 쭉 써보고 곱해보라 그랬잖아요. 등차 등비가 아니죠. 뭔가 새롭게 나오는 건 쭉 그냥 나열해보라 그랬어요. 쭉 나열해볼게요. A2는 1분의 3A1, A3은 그 다음 거니까 2분의 4A2, 3분의 5 A3, 4분의 6 A4 쭉 나열해봐. 해보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쭉 곱하라 그랬어요. 그죠? 네, 곱하는 게 있으면 곱해봐라. 곱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1이 위에 점점 늘어나니까 1은 없앨 수가 없어. 누구도 2도 없앨 수가 없어. 근데 3은 없앨 수 있네. 3이 여기서 없어지네. 4도 여기서 없어지네. 그러면 위는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럼 5도 이 뒤에 없어지겠네? 안 사라지는 놈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안 사라지는 놈. 그럼 처음 두 개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위에 두 개 나중에도 두 개가 남아있겠네. 처음 두 개가 살아나면 마지막 두 개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치? 마지막 두 개인데 밑에가 살아났으니까 이번엔 위가 살아날 거예요. 위. 근데 우리는 AN을 구하는 거가 목표니까 A는 요거 하나 전 거 N 플러스 1 AN 빼기 요거 따라가지. 따라가는 거 이렇게. 그럼 말했지? 처음 둘은 아래였으니까 마지막 둘은 위가 살아남을 거라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A2는 A2, A3, A4는 A4, A4는 사라지고 처음 하나, 마지막 하나, 처음 둘, 마지막 둘. 이거 정리를 해보면 써봐야 돼, 알지? 그냥 눈뜨기로 아는 게 아니라 써봐야 돼. 분모는 1 곱하기 2, 분자는 n의 n 플러스 1에 A1은 얼마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A1은 네, 딱히 안 줬네요. 네. 네. 근데 A20이 420이래. A20은 2분의 20, 21, A1이 421이야. 이게 420이야. 그래서 A1은 2다. 거기다는 얘기. 맞죠? 중요한 건 뭐라면? 그냥 모르면 쭉 써봐라. 노가다를 쭉 해라. 쭉 써보면 규칙이 뭔가 나온다. 등차 등비 말고는 그냥 쭉 써봐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455 마찬가지야.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거든. 뭔가 처음 나오는 게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그렇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알지?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2n 제곱이래요. 네. 근데 a3 더하기 a5가 26이래요. 네. 그때 a2가 뭐니? 이거 연달아인데 이거 연달아가 아니네. 연달아여야 되는데 연달아가 아니에요. 그죠? 말했잖아. 지금 우리 할 게 없죠. 그냥 노가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써봐요. 그냥 써보라니까. A2 더하기 A1은 2 아니에요. 1 넣었으니까. 네. A3 더하기 A2는 A3 더하기 A2는 얼마야? 여기다가 2를 넣었으니까 8이에요. A4 더하기 A3은 A4 다 더하기 A3은 여기다가 3을 넣은 거니까 18이야. 네. 그지? 네. A5 더하기 A4는 여기다가 4를 넣었으니까 32야. 거의 2 이상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요거까지 줬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이걸 보고 뭔지 모른다고. 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수열인지.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노가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추리하는 거야. 추리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게 뭐야? 주어진 조건은 3이랑 5만 필요하대요. 3이랑 5만 가지고 뭔가 힌트를 줬어요. 그럼 나도 여기 쭉 계속 쓸 게 아니라 3하고 5만 있게 자리를, 나머지 애들은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어요. 3하고 5만 있게 자리를 비켜주자. 3하고 5만 있게 자리를 비켜주려면 얘랑 얘를 어떻게 쓰면 좋겠어? A4가 중간에 거슬리니까 A4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제거를 해주면 A5 빼기 A3이 30, 18, 14. 그래서 우리는 20과 20을 연립을 하면 A5도 구할 수 있고 나는 A3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부식을 연립을 해봅시다. 더해보면 어떻게 돼? 2배 A5는 20, 64면 40이거든? A5는 20이야. A5가 20이면 A3은 얼마? 6이야. A3이 6이니까 A2는 여기다 6 넣으면 되겠네. A2는 2.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유형은 이겁니다 라고 난 하지 않아. 처음 보는 게 나오면 그냥 노가다 하라고. 그럼 다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이게 교육청 4점 문제야. 4점짜리. 어렵게 냈다고 나름 하는 문제야. 왜? 애들이 어떻게 할 줄 몰랐거든.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한 거 없잖아. 기반한 아이디어 쓴 거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뭐 했어? 그냥 순차적으로 나야 노가다밖에 안 했잖아. 처음 보는 거 나오면 그냥 노가다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노가다 해.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얘는 등빈해. 그러니까 바로 간 거고. 등빈해. 등차례 하는 건 바로 가고. 그런 게 아닌 놈들은 노가다.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해. 처음 배우는 건 공식. 아니 미안해. 거꾸로. 등차례들은 공식. 그 외에 처음 본다. 노가다. 알겠죠? 그러면 뭐 100% 풀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 넘겨봅시다. 4, 5, 6, 4, 5, 8 두 개 하고 시작합시다. A에는 A1은 3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1은 3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AN 빼기 5래요. 얘가 N이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N이 4의 배수인 경우, 그때 A9를 구하래. A1은 3이래.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A2는 A1에다가 얼마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여기다 1이니까 1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윗줄에 넣어야지.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바보가 아니면 다 해. 이런 거 근데 이게 몇 점 나왔는지 알아? 수능에서 이게 4점짜리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예전보다 수능이 쉬워졌어.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해야 돼. 순간 밑에 넣거나 잘못 넣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4배수가 아니잖아. 1은 4배수 아니니까 그냥 3에서 6이다. A3은 A2에다가 N이 2니까 4배수 아니지? 그 다음에 여기다 6 12 A4는 A3에다가 3은 4배수 아니니까 9 그랬으니까 21 그지? 뭘 구하래? A9를 구하랬어? 하면 돼. A5는 A4 4는 4의 배수네 빼기 5 21이라고 해서 16 그냥 하면 돼. A6은 A5 5는 4의 배수 아니니까 55 나올 거야. 31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귀찮을지는 몰라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능에서 4점짜리 출제되니까 그냥 맞춰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A7은 A6 6도 차라리 4의 배수가 아니니까 6, 3, 18 31에다가 18 49 A8은 A7에다가 4의 배수 아니니까 37에 21 49에다 20은 72거든. 마지막 A9는 A8에다 8은 4의 배수니까 밑에 거 빼기 5 60 어렵지 않죠? 방금 18 수열 AN이 A1은 2 A2는 3 이건 아까 얘기했지. 항이 3개짜리로 돼 있으면 처음에 2개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 다음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치? 그랬을 때 1부터 35까지 넣은 게 뭐니? 넣어볼게요. 그러면 A3은 A2 빼기 A1 그럼 3 빼기 2니까 1이에요. 4는 A3 빼기 A2래요. 얘는 A3이 1이래. A2는 얼마? 3 마이너스 2. 규칙이 보이면 멈추시면 되고 규칙이 안 보이면 그냥 35개를 다 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 이해해? 규칙이 보이면 멈춰서 그냥 그 반복시키면 되고 규칙이 안 보인다? 그럼 쭉 가야 돼. 근데 거기 보기를 봐. 보기를 봐. 보기를 보면 다 뭘로 돼 있어? 0, 1, 2, 3, 4니까 뭔가 계속 숫자가 커지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될 것 같아. 숫자가 계속 커져서 답이 무슨 171, 354 뭐 이렇게 쪼르르 보기가 나왔으면 아 이거는 계속 더해서 숫자가 뭐 커지나 보다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뭔가 반복이 되거나 일정한 숫자가 나오겠지. A4는 마이너스 2 A3은 얼마야? 마이너스 3 A6은 A5 A4야. A5 마이너스 3 A4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이야. A7은 먼저 기본적인 하수들이 푸는 걸 초심자, 하수라기보다는 초심자가 푸는 걸 써보고 우린 좀 더 머리를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나? 알겠죠? 이건 마이너스 1, 이건 플러스 3에서 2야.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하다 보면 나오죠? 다 나오잖아. 하다 보면 나오지.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 써보는 걸 써볼게요. 얘는 2 좀 써보자. 숫자를 써볼게. 2 3 1 2 3 1 여기까지 썼어. 너가 했잖아. 2 3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규칙 보여? 보여야 돼. 2 3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3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보여야 된다. 규칙 이해가 돼? 규칙 보여야 돼.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세 번마다 규칙이 구호가 바뀌는구나. 그렇지? 이거 찾는 거 어려우면 안 돼. 괜히 당하지 마. 처음 보는 시기라고. 맞잖아. 너가 다 하면 다 되고. 수능에는 그렇게 내신도 마찬가지. 대신 시간 관리를 잘해야지. 내신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6개 처음 더하면 제로겠지 무조건. 지금 뭘 물어봤어? S35를 물어봤어? S35를 물어봤어? 그럼 얘 어떻게 풀 거야? 얘 어떻게 풀 거야?
이 어떻게 풀 거야? 봐, 얘는 이렇게 풀 거야. A1부터 A2에서 머리 쓰자, 그렇지? 그냥 계산하면 안 돼.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 6개 더하면 제로라며. 6개 더하면 제로라며. 35개를 더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몇 개를 더해야 돼? 36개를 더해야 돼. 에? 무슨 말 이해돼? 그래야 제로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빠지는 놈만 다시 추가해주라고. S36은 제로인 걸 알고 있어야 돼. 왜? 2, 3, 1, 2, 3, 1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제로야. 얘는 A1부터 A2에서 A35, A36이 제로야. 여기까지만 구하래. 그럼 얘만 알면 되겠네. 얘만 넘기면 답이. 얘는 마이너스 A36이네. 여섯 번째가 누구야? 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이겠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요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풀 거고, 그 다음 이제 조금 수험이 처음이 아니다 라면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하겠다. 요거까지만 적읍시다. 요거 그냥 노가다니까 이건 특별히 적을 게 없잖아. 노가다. 첫 번째는 노가다. 두 번째는 지금은 합으로 뭔가 정의되어 있죠. 합으로 정의된 수열을 우리가 적어내겠어. 합으로 정의된 수열. 다음 항을 써봐.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an. 이 다음 걸 써봐.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음 항까지 썼지? 그럼 어떻게? 둘 합으로 정의되고 더해보든지 빼보든지 하라 했잖아? 얘는 사라져? 얘는 사라져? an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n.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마다 부호가 바뀐다. 세 번마다 부호가 바뀐다. 알 수 있죠? 세 번마다 부호가 바뀌니까 나는 처음 세 개만 구하면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구하면 되겠네요. 처음 세 개 구할 수 있잖아. 왜? 처음 두 개가 좋았으니까. 여기서 처음 세 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2, 3, 1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구나. 다시 또 2, 3, 1이겠구나.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넘어가겠죠. 그렇죠?